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공부는 물론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태도나 뭐 그로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사고력이나 그로 이제 쌓을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나 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수학이라는 건 더 특이한 특수한 논리력과 사고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일단 학생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공부를 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꼭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내가 가진 시간에 대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영상으로 좀 나눠서 첫 번째 이제 시간을 최대로 만드는 것과 이 몰입을 최대로 만드는 게 결국 어떻게 성과로 나타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공부할 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단순하게 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진 시간을 활용하려면 먼저 나의 시간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가진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시간이 총 몇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내가 가진 시간을 파악하지 않으면 보통 하루에 고등학생이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은 수업 시간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보통 야자 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매일 나에게 주어진 매일 2시간에서 4시간의 시간을 내가 그냥 공부를 하는데 쓰고,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냥 그렇게만 계속 반복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파악하려면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 점점이라고 했는데 그냥 다 썼네요. 네, 금요일까지 평일이 있을 거고, 네, 평일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이 비슷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나눌게,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보통 수업을 듣죠. 그리고 뭐 학원을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일반적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 18시부터 한 20시까지는 야자를 하고, 뭐 20시부터 뭐 24시까지는 뭐 집에서 자습을 하던지 뭐 이런 시간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등교 시간이 30분 정도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내가 가진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매일 내가 7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8시 한 10분까지는 아침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1번이라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 있죠. 쉬는 시간 10분이 총 뭐 한 6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2번 시간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정말 활용하기 좋은 시간이 점심, 저녁 시간 2개 30분 정도가 있을 거고, 이게 3번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야자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4번 시간, 이건 2시간짜리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습 시간이 5번, 이거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시간이 여기서 뭐 1시간, 여기서 1시간, 여기서 1시간, 여기서 2시간, 여기서 2시간. 그래서 뭐 총 7시간에서 뭐 여기서 한 9시간 정도가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를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 이 야자 2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생각한 거를 내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다 싹싹 긁어 모아보면
24시간 중에서 내가 오로지 날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평일은 7시간에서 9시간이 생겼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토요일, 일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저는 단순하게 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뭐 23시까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13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크게 4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거다. 그럼 일주일에 못해도 나한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간이 생겼죠. 평일 동안에 7시간이라고 잡아도 35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겼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총 26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면 최소 60시간은 시간을 내가 싹싹 끌어 모을 수 있다.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할 생각을 이제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시간을 파악하는 거였으니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공부할 대상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성과가 안 나겠죠. 뭘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공부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들도 뭐 당연히 많겠죠. 수학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언어 영역, 그리고 뭐 영어 공부도 있을 거고, 그리고 탐구를 한다고 하면 물리 공부, 화학 공부, 뭐 이렇게 총 한 5개 정도를 할 건데, 그럼 이 수학만 보더라도 지금 내가 만약에 수1 복습을 하고 있고 수2 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수1 복습을 하는 게 내가 들은 인강도 있고, 그리고 내신을 이번에 수1을 칠 차례고 수2는 인강을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수학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수1은 복습과 내신 준비다. 그리고 수2는 진도다. 그러면 수1 복습은 내가 개념 정리해 놓은 거나 인강 들었던 거를 정리를 30분 정도 할 거다. 그리고 내신 준비는 학교 교과서와 그리고 문제집을 끊어서 볼 건데, 뭐 한 번당 한 단원당 1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나눠 볼 거예요. 그리고 진도는 좀 단순하겠죠. 인강 1시간 듣고 복습 30분 하고, 그리고 문제 1시간을 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대상을 이제 구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첫 번째 개념 정리가 A라고 하고, 내신 준비에서의 교과서를 B, 문제집을 뭐 C, 그리고 인강 하나가 D, 복습은 뭐 D랑 같이 하면 되니까 D 프라임이라고 하고, 문제를 E, 이렇게 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 대상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 시간에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 시간에 이거를 하나씩 배치를 할 건데, 먼저 수1에 대한 개념 정리는 요 A는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 7시에부터 7시 반까지 매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되니까 매일은 하지 말고 주 3회 정도 이런 식으로 월수금에다가 넣는다. 월수금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내신 준비 교과서, 내신 준비의 교과서랑 그리고 문제집 풀이는 그래도 이건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야자 시간에 이거는 문제 풀고 개념 보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월, 수,
월수금 뭐 수학하는 시간으로 잡아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일단 A, B, C에 대해서 주 3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강이랑 복습, 문제풀이 이게 남았는데 인강, 문제풀이. 자, 그리고 인강에 대한 복습. 자, 이거는 뭐 야자 시간에 해도 좋고 그런데 이거는 뭐 토요일, 일요일에 뭐 2강씩 나가도 좋고, 예, 일단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진도를 나가고 주중에는 복습을 하면서 내신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2강씩 넣으면 뭐 총 한 4시간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야자 시간에 2시간 정도 쓰는 거면 지금 아침에 30분 쓰고 그리고 야자 시간에 2시간 쓰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뭐 4시간 정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생각한 이 대상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를 해서 복습을 더 여러 번을 하고 문제집을 좀 더 많이 풀고 개념 인강을 좀 더 많이 듣고 하는 식으로 이 4시간에 배치를 하면서 얘를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할 양을 점점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을, 나의 시간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다 어떤 식으로 내가 끌어낼지를 일주일 계획표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공부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치한다. 즉,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통 시간표를 잘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람마다 다 가진 시간이 다르고, 그래서 남들이 짜는 시간표나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 일정표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시간을 파악을 해서 그 시간에 효율적으로 내가 공부 잘 되는 내용을 집어넣고 잘 안 되면 좀 바꿔보고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점점 이 효율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최대로 끌어내는 거. 이게 공부의 첫 번째 조건인 시간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가진 시간을 최대로 양을 늘려야지, 그래야지 더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시간표를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짜지 않는 학생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허투루 활용하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더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지만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공부를 할 때 이제 몰입이니까 일단 먼저 내가 가진 시간부터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주간으로 어떻게 계획을 짤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원이라는 큰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거를 뭐 개념 인강과 문제라는 중간 목표로 나눠보고 그 개념 인강을 뭐 주 3회 뭐 그리고 복습 3회 이런 식으로 실행에 대한 주간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이 주 3회를 아까 제가 일정표를 짰잖아요. 그래서 매일 몇 시에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월요일 뭐 몇 시에 할 건지 이런 거를 세분화해서 다 짜두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7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뭐 8시다. 그러면 30분간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이 내 매 시간을 정확하게 이행을 해 나가면 내 주간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그 주간 계획을 내가 다 이루면 내 중간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중간 목표를 다 달성하면 결국 내가 원했던 수원을 다 배웠다라는 목표 이거를 내가 뭐 2달 동안 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세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공부하는 지금 현재 30분 1시간은 결국 이 큰 목표를 위한 시간이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계획이 정말
큰 목표를 위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런 능력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든 뭐 다른 공부든 어떤 공부든 계획은 정말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요건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당장 뭐 학생이시면 바로 내가 해야 될 큰 목표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거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뤄야 될 중간 목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간 계획, 그리고 내 일주일치의 시간표를 다 파악을 해서 매 시간 어떤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계획 지금 당장 세우시길 바랍니다.